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9이 되었고 강남의 한 고급 갤러리에서 큐레이터 겸 아트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는 김수진이라고 합니다. 이 바닥에서 꽤 오래 일했고 이제는 작가들을 발굴하고 전시를 기획하는 것이 제 주된 업무죠. 20해 전 이혼한 후로 저는 오로지 일에만 매달려 살았습니다. 처음엔 상처를 잊기 위해 시작한 일이었는데 어느새 제 인생 그 자체가 되어버렸어요. 사람들은 제가 차갑고 완벽주의자라고 말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감정을 드러내는 건 약점을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으니까요. 그런데 요즘 들어 손목이 자꾸 아팠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인 것 같았는데 병원 갈 시간도 아깝고 진통제로 버티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며 또 진통제를 꺼내 먹는데 오랜 친구인 정희 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진아, 괜찮은 작가 한 분 있는데 한번 봐줄래? 실력은 있는데 아직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은 분이야. 내가 보면 눈에 띌 것 같아서. 정희 언니는 삼청동에 갤러리를 운영하는 분인데 안목만큼은 제가 믿을 만했습니다. 어떤 스타일인데요? 직접 봐야 알 거야.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느낌이 있어. 따뜻한데 쓸쓸하고 고요한데 뭔가 울림이 있달까? 박민준이라는 분인데 개인 아틀리에에서 작업하시거든. 시간 내서 한번 다녀와 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죠. 그 만남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거라는 걸. 며칠 후 저는 홍대 근처의 한 오래된 건물 3층에 있는 아틀리에를 찾아갔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며 가슴이 묘하게 두근거렸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이었죠. 문을 열고 들어서자 물감과 테레비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익숙한 냄새였어요. 사실 저도 젊은 시절엔 화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미대를 나왔지만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붓을 놓아야 했고 그 대신 남의 그림을 평가하고 팔아주는 일을 하게 됐죠. 안녕하세요. 정혜 씨 소개로 왔습니다. 김수진이라고 합니다. 남자가 손을 닦으며 다가왔습니다. 50대 초반쯤 돼 보이는 그는 생각보다 단정하고 온화한 인상이었습니다. 아, 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박민준입니다.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소리도 부드러웠습니다. 그의 안내로 작업실 안쪽으로 들어갔는데 벽면에 걸린 그림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풍경화가 줄을 이루었는데 묘하게 마음을 흔드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한쪽 구석에는 천으로 가려진 캔버스들이 몇 개 보였죠. 작품들이 참 독특하네요. 사실적이면서도 어딘가 몽환적이고 감정이 느껴집니다. 제가 한 점 한 점 살피며 전문적인 평을 하자 박민준 씨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그림에서 온기가 느껴진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온기. 맞는 표현 같네요. 그의 그림 속에는 정말 따뜻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쓸쓸한 풍경이었지만 외롭지 않았고 고요했지만 침묵하지 않았어요. 마치 그림이 제게 말을 거는 것 같았죠. 그렇게 한참 작품들을 보다가 손목이 또 욱신거렸습니다. 아침에 진통제를 먹었는데 벌써 효과가 떨어진 모양이었죠. 저도 모르게 손목을 주무르며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혹시 어디 불편하세요? 아, 아니에요. 손목이 좀 안 좋아서요. 괜찮습니다. 박민준 씨가 제 손목을 유심히 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 같은데요. 저 손 쪽 근육과 해부학을 오래 공부했거든요. 화가라서요. 간단한 마사지 정도는 해드릴 수 있는데 괜찮으시다면. 순간 당황스러웠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한테 이런 제안을 받다니. 하지만 그의 눈빛은 진지했고 묘하게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잠깐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가 작업실 한쪽의 편안한 소파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앉으라는 손짓에 따라 앉았고 그는 제 옆에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그의 손이 제 손목을 감쌌습니다. 따뜻하고 단단한 손이었죠. 화가답게 손가락이 길고 섬세했습니다. 천천히 혈자리를 찾듯 눌러주기 시작했는데 신기하게도 시원한 느낌이 들었어요. 여기랑 여기가 많이 뭉치셨네요. 컴퓨터 작업 많이 하시죠? 네, 기획서랑 보고서 작성하느라. 그의 손길이 손목에서 팔뚝으로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근육을 따라 정확한 압력으로 풀어주는 솜씨가 예사롭지 않았어요. 저도 모르게 한숨이 새어나왔죠.
힘이 괜찮으세요? 네, 딱 좋아요. 그의 손길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팔뚝에서 팔꿈치, 그리고 어깨로. 20해 동안 누구의 손길도 허락하지 않았던 제 몸이 조금씩 긴장을 풀어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선생님 손이 참 고운데 혹시 그림 그리셨던 분 같네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저는 애써 태어난 척 대답했습니다. 옛날 얘기예요. 이제는 남의 그림이나 평가하는 사람이 됐죠. 왜 그만두셨어요? 먹고 살아야죠. 그림만 그려서는 밥벌이가 안 되니까요. 쓸쓸한 제 목소리에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사지에 더 집중했죠. 손길이 어깨로 옮겨갔어요. 어깨도 많이 뭉치셨네요. 이쪽으로 좀 앉으시면 제대로 풀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가 더 편한 자세를 위해 저를 소파에 비스듬히 앉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 뒤로 돌아가 어깨를 주물러주기 시작했어요. 양손으로 어깨 전체를 감싸며 꾹꾹 눌러주는데 정말 시원했습니다. 편하게 기대세요. 잠깐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그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저는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소파에 몸을 맡긴 채 그의 손길에 몸을 맡겼어요. 목덜미를 지나 등으로 내려가는 손길이 마치 그림을 그리듯 부드러웠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희미한 의식 속에서 무언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가방에서 뭔가 빠진 모양이었죠. 하지만 너무 나른해서 눈을 뜰 수가 없었어요. 박민준 씨는 마사지를 잠시 멈추고 바닥에 떨어진 것을 주었습니다. 오래된 스케치북이었어요. 제가 젊은 시절 그렸던 습작들이 가득한. 그는 조심스럽게 펼쳐봤을 겁니다. 거기엔 제법 실력 있는 소묘들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그가 작은 한숨을 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스케치북을 덮고 제 가방에 조심스럽게 도로 넣었어요. 그리고 다시 마사지를 시작했죠. 이번엔 손길이 조금 달랐습니다. 더 천천히, 더 부드럽게. 마치 뭔가 소중한 것을 다루듯. 선생님. 낮게 부르는 목소리에 저는 가까스로 눈을 떴습니다. 네. 혹시 언젠가 선생님이 그리셨던 그림 이야기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누구도 묻지 않았던 질문이었거든요. 저는 대답 대신 작게 웃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으세요? 그냥 궁금해서요. 그의 손이 계속 움직였습니다. 어느새 허리까지 내려와 있었죠. 옷 위로 쓰다듬듯 누르는 손길이 점점 더 깊어졌어요. 누우시는 게 더 편하실 것 같은데요. 소파가 좁긴 하지만. 아, 괜찮아요. 이대로도. 아니에요. 제대로 풀어드리고 싶어서요. 잠깐만요. 그가 작업실 안쪽에서 넓은 매트 같은 걸 가져왔습니다. 바닥에 펼쳐놓고 저를 부드럽게 안내했죠. 여기 누우세요. 엎드려서요. 망설이다가 저는 결국 따랐습니다. 매트 위에 엎드리자 그가 제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작업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오후 햇살이 따스했고 어디선가 클래식 음악이 희미하게 흘러나왔습니다. 편하게 계세요. 그의 손이 다시 제 등에 닿았습니다. 이번엔 더 넓은 면적을 더 깊이 눌러주었어요. 척추를 따라 내려가던 손길이 허리 아래까지 내려왔습니다. 여기도 많이 뭉치셨네요. 허리와 엉덩이 경계 부분을 눌러주는데 묘하게 민감한 부위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몸이 움찔했죠. 아픈가요? 아니요. 그냥 좀 간지러워서요. 죄송합니다. 여기가 중요한 부위거든요. 그의 손길은 계속되었습니다. 전문적이었지만 어딘가 조심스러운 떨림이 느껴졌어요. 마치 선을 넘을까 말까 망설이는 것처럼. 돌아 누워보시겠어요? 그 말에 저는 망설였습니다. 뒤집어 눕는다는 건 그의 얼굴을 마주한다는 뜻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눈이 마주쳤죠. 그의 눈빛이 아까와는 달랐습니다. 더 깊고 더 진지했어요. 계속해도 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손이 제 팔에서 시작해 어깨로 그리고 쇄골 주변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졌어요. 옷 위로였지만 뜨겁게 전해지는 온기에 숨이 가빠졌습니다. 작업실은 고요했습니다. 창밖의 소음도 음악 소리도 이제는 들리지 않았어요. 오직 우리의 숨소리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죠. 그의 손이 제 팔을 타고 내려가다가 손을 잡았습니다.
손가락 하나하나를 부드럽게 주물러 주는데 그 손길이 너무 섬세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선생님, 그가 또 불렀습니다. 왜요? 저, 지금 선을 넘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솔직한 고백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은 할 수 없었어요. 저도 알아요. 멈춰야 할까요? 그의 손이 제 뺨을 스쳤습니다. 20해 만에 느껴보는 남자의 손길이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제 대답에 그가 천천히 몸을 숙였습니다. 얼굴이 가까워졌죠. 그리고 입술이 살짝 닿는 순간 제 안에 꽁꽁 얼어붙어 있던 무언가가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키스는 조심스러웠습니다. 마치 깨지기 쉬운 것을 다루듯. 하지만 점점 깊어졌고 저도 그에게 응답했어요. 그의 손이 제 허리를 감싸고 저는 그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있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신 거죠? 그가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에게 스며들었습니다. 조용한 아틀리에에서 햇살이 비치는 공간에서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온기를 서로의 체온을 나눴어요. 한참 후 우리는 말없이 나란히 누워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던 햇살은 이제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그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뭐가요? 제가 너무 갑자기. 아니에요. 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옷을 추스르며 그를 바라봤어요. 저도 원한 일이에요. 거짓말 안 해요. 그가 놀란 듯 저를 쳐다봤습니다. 정말이요? 네. 저도. 오랜만이었어요. 이혼한 후 처음입니다. 제 고백에 그도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요. 아내가 떠난 후 처음이에요. 5년 만입니다. 우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어색하면서도 묘하게 편안한 침묵이었죠. 커피라도 한잔 하시겠어요? 그의 제안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았어요. 며칠 후 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전시권은 부담스러우시면 거절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선생님과 그림 이야기는 계속하고 싶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답장을 보냈어요. 저도요. 다시 찾아가도 될까요? 언제든지 오세요. 기다리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시 그의 아틀리에를 찾았습니다. 이번엔 작품 감정이 아니라 그를 보러 간 거였죠. 문을 열고 들어서자 그가 밝게 웃으며 저를 맞았어요. 오셨네요. 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선생님께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뭔데요? 다시 그림 그려보시는 거 어때요? 함께 그리면 외롭지 않을 것 같아서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20회 만에 들어보는 제안이었거든요. 저 같은 사람이 다시 그림을 그려도 될까요? 왜 안 됩니까? 선생님 스케치북 봤어요. 실력이 있으시던데요. 그거 보셨어요? 네, 죄송합니다. 떨어져서 주우려다 보니. 그런데 정말 놀랐어요. 왜 그만두셨는지 이해가 안 될 정도로요. 저는 부끄러웠지만 묘하게 기뻤습니다. 제 옛 그림을 알아봐준 사람이 있다는 게. 그날부터 저는 일주일에 2~3번씩 그의 아틀리에를 찾았습니다. 처음엔 어색하게 붓을 들었지만 그가 옆에서 조언해주고 격려해주면서 점점 손이 풀렸어요. 역시 실력이 있으시네요. 감각이 살아나고 있어요. 그의 칭찬에 저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선생님 혹시 제가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뭔데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선생님을 그리고 싶습니다. 저요? 네. 선생님의 모습에서 뭔가 영감을 받았어요. 다시 그림을 시작하신 모습, 붓을 드신 손, 집중하실 때 표정. 그 모든 게 아름다워요. 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원하는 건 조금 특별한 초상화입니다. 특별한. 뭐? 그가 눈을 마주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누드 드로잉을 하고 싶습니다. 선생님의 진정한 모습을 가림없이 그리고 싶어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를요? 네. 하지만 부담스러우시면 거절하셔도 됩니다. 다만, 화가로서 예술가로서 진심으로 하는 부탁입니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거기엔 음흉함이나 욕망이 아니라 순수한 예술가의 열정이 담겨 있었어요. 생각해 볼게요. 며칠 동안 저는 고민했습니다. 59의 나이에 젊지도 않은 몸을 드러낸다는 것. 하지만 이상하게도 거부감보다는 설렘이 컸습니다. 그가 저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의 눈에 비친 제 모습이 궁금했어요. 일주일 후 저는 다시 아틀리에를 찾았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모델. 하겠어요. 그가 놀란 듯 저를 바라봤습니다. 정말이요? 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제 얼굴은 정확히 그리지 마세요. 실루엣 정도만. 그리고 완성된 그림은 저만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창문에 커튼을 쳐서 밖에서 볼 수 없게 하고 실내 조명을 부드럽게 조절했어요. 그리고 제가 앉을 소파 옆에 이젤을 세웠죠. 준비되셨으면 천천히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옷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부끄러웠지만 그의 진지한 눈빛을 보니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졌어요. 이건 예술이라고, 그가 저를 작품으로 보고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모든 옷을 벗고 소파에 앉았을 때 그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아름답습니다. 그 한마디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59의 나이에 누군가에게 아름답다는 말을 들을 줄이야. 편안한 자세로 계세요. 자연스러운 게 가장 아름다우니까요. 저는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어 앉았습니다. 한쪽 무릎은 세우고 팔은 자연스럽게 늘어뜨렸어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부드러운 빛이 제 몸을 감쌌습니다. 그가 붓을 들었습니다. 캔버스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오로지 예술가의 것이었어요. 조심스럽게 그러나 확신에 찬 손길로 스케치를 시작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자세를 유지하는 게 쉽지 않았지만 그의 집중하는 모습을 보니 힘이 났어요. 때때로 그는 붓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는데 그 시선이 전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잠깐 쉬시죠.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가운을 두르고 그가 그리던 캔버스 앞으로 갔습니다. 아직 초반이지만 보여드려도 될까요? 네. 캔버스에는 제 형체가 선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얼굴은 약속대로 윤곽만 있었고 대신 몸의 곡선과 빛과 그림자의 조화가 섬세하게 표현되고 있었어요. 아름답죠? 그가 물었습니다. 이게 저예요? 네. 선생님이 보시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분이에요. 저는 그림을 보며 울컥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늘 늙어가는 여자였는데 그의 그림 속 저는 달랐어요. 세월의 흔적이 있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아름다움으로 승화되어 있었습니다. 계속해도 될까요? 네. 저는 다시 자세를 잡았습니다. 이번엔 부끄러움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자랑스러웠습니다. 이 나이에 이 몸으로 누군가의 뮤즈가 될 수 있다는 게. 2시간 더 지났을 때 그가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옷을 입고 다시 그림 앞으로 갔습니다. 이제 형체가 더 분명해져 있었어요. 빛과 그림자, 색감이 더해지면서 생명력이 느껴졌습니다. 다음에 또 와주시겠어요? 완성하려면 몇 번 더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올게요. 그렇게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그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던 것들이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옷을 벗는 것도, 그의 시선을 받는 것도. 3번째 세션이었을 때 그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조금 다른 포즈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어떤 포즈요? 붓을 들고 계신 모습을 그리고 싶어요. 화가로서의 선생님을요. 그는 제게 붓 하나를 건넸습니다. 저는 그것을 들고 마치 캔버스 앞에 서 있는 것처럼 포즈를 취했어요. 완벽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감탄이 묻어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이래야 해요. 그림을 그리는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아름답게. 그 말에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가 그리고 싶었던 건 단순히 제 몸이 아니었어요. 다시 붓을 든 저, 꿈을 되찾은 저, 용기를 낸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 세션이 끝났을 때 그림은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그가 캔버스를 돌렸습니다. 거기엔 제가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빛 속에서 붓을 든 채 서 있는 나체의 중년 여성. 얼굴은 희미했지만 몸에서는 분명했어요. 주름진 피부, 처진 가슴, 세월의 흔적들이
모두 정직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추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름다웠습니다. 살아온 시간의 증거로 견뎌낸 삶의 훈장으로 그려져 있었어요. 제목은 다시 선 여인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다시 붓을 든 선생님, 다시 꿈을 꾼 선생님, 다시 자신을 사랑하게 된 선생님을요. 저는 그림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그가 조용히 제 어깨를 안아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델이 되어주셔서.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해요. 이렇게 저를 봐주셔서. 그날 이후 우리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예술가와 뮤즈로,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는 동반자로. 그림이 완성된 후 저는 더 자신감 있게 붓을 들었습니다. 민준과 함께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어느 순간 우리는 한 캔버스를 나눠 그리고 있었습니다. 여기 이 나무 옆에 새 한 마리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럴까요? 함께 그림을 그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스킨십이 생겼습니다. 손이 닿고 어깨가 부딪히고 그럴 때마다 설렘이 일었어요. 어느 날은 그림을 그리다가 물감이 제 뺨에 묻었습니다. 민준이 웃으며 손수건으로 닦아주려다가 그냥 키스를 했어요. 물감 묻은 채로. 죄송해요. 참을 수가 없어서. 괜찮아요. 우리는 그렇게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아틀리에는 우리만의 은밀한 공간이 되었고 그곳에서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을 채워주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민준의 아틀리에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빠, 나 지금 집 앞인데 들어가도 돼? 그의 아들이었습니다. 저는 화들짝 놀랐어요. 저 어떡해요? 잠깐만 안쪽 방에 계세요. 저는 황급히 안쪽 작은 방으로 숨었습니다.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어요. 마치 연애하는 10대처럼. 문이 열리고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요즘 표정이 밝아지셨네요. 혹시 누구 만나세요? 아, 그냥. 전시 준비하느라 바빠서 그래. 그래요? 근데 여자 가방이 저기 있는데. 제 가방을 본 거예요. 저는 숨죽이며 가만히 있었습니다. 아, 그거. 큐레이터 선생님 거야. 잠깐 나가셨어. 아, 전시 준비하시는구나. 아빠 요즘 정말 달라 보여요. 오랜만에 활기차 보이셔서 다행이에요. 그래? 고맙다, 아들. 전 학교 가볼게요. 과제 제출해야 해서. 아빠 파이팅. 다행히 아들은 의심하지 않고 곧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고서야 저는 안쪽 방에서 나왔어요. 얼굴이 새빨개져 있었죠. 깜짝 놀랐어요. 죄송합니다. 미리 말을 했어야 했는데. 하지만 우리는 곧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숨어있던 제 모습이 우스웠던 거예요. 마치 불륜이라도 저지르는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우린 둘 다 자유로운 몸인걸요. 그가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언젠가는 아들한테도 말해야겠죠. 하지만 지금은 조금만 더 우리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요. 저도요. 그렇게 우리는 조심스럽게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업계 사람들 눈을 피해 비밀스럽게. 하지만 그게 오히려 더 설레기도 했어요. 6개월쯤 지났을 때 저는 민준 씨의 개인전을 기획하기로 했습니다. 정희 언니의 갤러리에서 열기로 했죠. 민준 씨 작품이라면 자신 있어. 좋은 전시 만들어보자. 정희 언니도 흔쾌히 승낙했어요. 전시 준비를 하면서 우리는 더 자주 만났습니다. 작품 선정부터 배치, 홍보까지 함께 의논했죠.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시 선 여인은 어떻게 할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전시하고 싶긴 한데. 선생님 의견을 먼저 듣고 싶어요. 사람들이 보면 저인 걸 알 수도 있잖아요. 얼굴은 안 보이는데요. 그래도. 하지만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전시하세요. 정말이요? 네. 좋은 작품인데 숨기는 건 아까워요. 그리고 이젠 부끄럽지 않아요. 제 모습이. 민준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드디어 전시 오프닝 날이 왔습니다. 갤러리는 많은 사람들로 붐볐어요. 미술계 인사들, 컬렉터들, 언론까지. 박민준이라는 작가가 주목받기 시작한 거죠. 저는 큐레이터로서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틈틈이 민준과 눈이 마주칠 때마다 미소를 주고받았어요. 우리만 아는 비밀 같은
전시장 한쪽에 천으로 가려진 작품이 하나 있었습니다. 다시 선 여인이었죠. 오프닝이 시작되고 1시간쯤 지났을 때 민준 씨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오늘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공개하지 않았던 작품을 하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가 천을 걷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거기엔 제 모습이 있었습니다. 붓을 든 채 서 있는 나체의 여인. 부드러운 빛 속에서 당당하게. 제목은 다시 선 여인입니다. 사람들이 숨죽이며 그림을 바라봤습니다. 이 그림의 모델은 한때 화가를 꿈꿨지만 현실 앞에 붓을 놓아야 했던 분입니다. 하지만 20년 만에 다시 용기를 내어 붓을 들었죠.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리고 싶었습니다. 민준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다시 그림을 그릴 용기를 주었습니다. 아내를 잃고 5년 동안 방황했던 저에게 새로운 봄을 선물해 주셨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저에게로 쏠렸습니다. 저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사랑합니다. 갤러리가 술렁였습니다. 정희 언니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축하해, 수진아. 내가 행복해 보여서 나도 기뻐. 전시는 대성공이었습니다. 많은 작품들이 팔렸고 특히 다시 선 여인은 한 유명 컬렉터가 거액을 제시했지만 그가 거절했어요. 이 그림은 팔지 않을 겁니다. 제게 가장 소중한 작품이니까요. 전시가 끝나고 며칠 후 민준 씨의 아들이 아틀리에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 전시 큐레이팅 해주신 분이시죠? 네, 그래요. 그림 봤어요. 다시 선 여인. 선생님이시더라고요. 저는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가 부드럽게 웃었어요. 얼굴은 안 보였지만 느낌이 왔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진심으로 그린 사람이 누군지. 미안해요. 내 아버지와. 아니에요. 그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오히려 감사해요. 아버지가 엄마 돌아가신 후로 너무 외로워 보이셨거든요. 선생님 만나시고 많이 달라지셨어요. 웃음도 많아지시고 그림도 더 좋아지셨어요. 정말 괜찮은 거예요? 네. 아버지가 행복하시면 저도 좋아요. 그리고 선생님도 좋은 분 같아요. 오프닝 때 아버지 보시던 눈빛. 진심이더라고요. 그의 축복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요. 그리고 하나 더요. 응. 아버지 잘 부탁드려요. 이제 우리 아빠 외롭지 않게 해주세요. 그로부터 2년이 흘렀습니다. 민준 씨는 이제 중견 작가로 확실히 자리를 잡았고 저는 여전히 큐레이터로 일하며 그의 작품도 관리했어요. 하지만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다시 붓을 들었거든요. 퇴근 후나 주말이면 민준 씨의 아틀리에에 가서 함께 그림을 그렸습니다. 처음엔 취미로 시작했는데 점점 실력이 늘면서 작품이 쌓여갔어요. 수진아, 너도 전시 한번 해보시는 게 어때? 정희 언니가 제안했습니다. 전 아직. 아니야. 내 그림 봤어. 충분히 할 수 있어. 20년 전 포기했던 꿈, 이제 다시 이뤄봐. 그렇게 준비한 제 첫 개인전이 드디어 열렸습니다. 제목은 늦은 봄 그러나 여전히 아름다운. 오프닝 날 민준 씨가 제 옆에 서서 말했습니다. 선생님의 그림을 기다린 보람이 있네요. 당신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원래 선생님 안에 있던 거예요. 제가 한 건 그저 꺼내도록 도와드린 것뿐이죠. 전시장을 돌아보며 저는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제 그림들이 벽에 걸려 있고 사람들이 감상하고 있었어요. 20회 전 포기했던 꿈이 이렇게 이루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관람객 중에는 민준 씨의 아들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초년생이 된 수진 선생님 축하드려요. 그림 정말 좋아요. 고마워요. 아버지랑 선생님 두 분 다 작가시니까 이제 부부 작가처럼 활동하시는 거예요? 그 말에 민준 씨와 저는 얼굴을 마주보고 웃었습니다. 글쎄, 그렇게 될지도 모르지. 민준 씨가 대답했어요. 그리고 제 손을 자연스럽게 잡았습니다. 이제는 숨길 필요가 없었죠. 전시가 끝나고 우리는 조용한 카페에 앉아 와인을 마셨습니다. 여기까지 오느라 힘들었죠? 민준 씨가 물었어요. 아니에요. 당신을 만나지 못했다면 전 아직도 차갑게 살고 있었을 거예요. 저도요. 선생님이 제 삶에 다시 봄을 가져다 주셨어요.
기억해요? 처음 만난 날. 손목 아파서 마사지 받으러 갔던 거. 어떻게 잊겠어요? 그날 선생님 가방에서 스케치북이 떨어졌을 때 알았어요. 이분은 특별한 사람이구나 하고. 전 당신이 제 뺨을 만졌을 때 알았어요. 이 사람의 손길은 다르다고. 우리는 웃으며 잔을 부딪혔습니다. 돌이켜보면 모든 게 우연 같으면서도 필연이었습니다. 정희 언니의 소개, 제 손목 통증, 떨어진 스케치북, 누드 모델 제안, 그 모든 순간들이 모여 우리를 이어주었어요.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잃어버린 꿈을 다시 찾게 해준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난다는 건 정말 큰 축복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우리는 민준 씨의 아틀리에로 돌아왔습니다. 처음 만났던 그곳. 이제는 우리 둘의 공간이 된 곳. 창문 너머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고 우리는 나란히 서서 그 풍경을 바라봤어요. 행복해요? 민준 씨가 물었습니다. 네. 당신은요? 저도요. 그가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따뜻한 품이었어요. 앞으로도 계속 함께 그림 그릴까요? 물론이죠. 평생. 우리는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캠퍼스 앞에서 붓을 들고 서로의 인생이라는 그림에 함께 색을 칠해나가기로. 59과 52. 늦은 나이에 시작된 사랑이었지만 그래서 더 소중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찾아온 봄, 그 봄은 어떤 봄보다도 따뜻했으니까요. 오늘 사연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곧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